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내란머리 공작과 괴담들이 탄핵당했다. 어제 6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곽종근으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문과 반대신문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5차 변론과 6차 변론입니다.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 그리고 곽종근이 김병주 TV에 출연할 때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어제는 곽종근이가 증인으로 나온 날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곽종근이하고 통화했는데 현장 상황,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래서 곽종근이로부터 보고를 좀 받다가 그 우리 사령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령관이지만 존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장관이나 누구한테도 다 존댓말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령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곽종근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지금 지휘 통제실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길래 그러면 화상으로 현장을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한 뒤에 전화를 바로 끊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안 했지만 대통령이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싶어요. 부하 장병들 보내놓고 그래 사령관이라는 자가 화상으로 현장을 보면서 지휘를 해? 그러니 이자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현장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그리고 수고하세요 하고 전화를 바로 끊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한테 무슨 지시를 했겠어요. 어제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지난 4일 홍장원을 향해서 일문일답하듯이 곽종근이를 향해서도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곽종근이가 처음엔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의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인원으로 이 용어가 자꾸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진술이 자꾸 달라진다.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겠다. 당신 생각이나 해석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얘기해라. 또 대답을 하다가 이 곽종근이가 버벅거리면서 그 자수서에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자수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다그치면서 일문일답을 진행했습니다. 자, 정형식 재판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의 진술이 곽종근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증인의 진술이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의원으로 달라지는 등 혼재가 돼 있다. 증인의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50명이라는 말을 들었냐. 그러자 곽종근이가 당시에는 기억에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얘기를 나한테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지는 처음에 기억이 없었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그때 그 15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령관님이 하니까 내가 150명을 얘기했구나 라고 다시 인식하게 됐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냐고. 이게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하고 의원들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닙니다. 어제 헌재에서 이렇게 곽종근이가 끝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닙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이 질의에 나섰어요.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은 곽종근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인원을 끄집어내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공포탄이나 테이저 건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생각한 거냐? 대통령 지시가 아니었냐? 이렇게 다구쳐 물어요. 그러자 곽종근이가 공포탄, 테이저 건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 김형두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자 곽종근이가 하여튼 고민들이 많고 머릿속에 뭐가 많이 복잡하게 돌아가서요. 이런 자의 진술을 가지고 대통령을 감히 파면을 해요?
제가 김영도 재판관이 나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지켜만 보던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확인을 했더니 곽종건이가 그동안 얘기한 게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거가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질의에 따라서. 어제 변론이 끝난 후에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이 발표됐습니다. 김현태의 증언으로 군의 출동이 국회 기능 마비와 무관함이 밝혀졌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이 겪은 사실을 생생히 증언하였다. 김현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 국회를 봉쇄하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봉쇄라는 개념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시설을 확보한 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방어라는 개념이며 권한 있는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목적이 아니다. 김현태는 이를 명확히 증언하였다. 김현태는 국회의사당 정문이 막혀서 창문을 깨고 15명이 본관에 진입하였는데 일반 시민, 국회 직원들과 대치하게 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병력을 뒤로 물렸으며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마주치자 인사하며 지나쳤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김현태가 부여받은 임무가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나 정치인 체포가 아니라 시설 확보와 경계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김현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국방부 장관이나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지참하지 않았으며 저격수 배치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는 즉시 군대를 철수시켰다고 증언했다. 이는 707 특임단의 투입이 국회의 기능 마비와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현태는 증언 말미에 부대원들이 일반 시민들 및 국회 직원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며 18명이 다치고 장비가 다수 파손되었으나 일반 시민들은 물론 국회 직원들도 전혀 다친 사실이 없음을 증언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실탄 소지 금지, 부사관 이상 투입, 시민이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을 지시한 것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평화적 계엄임을 밝힌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김현태의 증언 과정에서 매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곽종근과 김현태가 회의 종료 후 국회 3층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민주당 이상엽, 부승찬, 박범계 의원이 차례로 들어와 곽종근에게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않았냐고 추궁하며 사령관들이 말을 맞춘 것으로 해달라며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은 물론 김현태까지 공익제보자 추천 서류를 주며 작성하도록 했다. 김현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증인 회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주에 의해 짜여진 내란몰이형 기획이 다름 아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의 실체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충실한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주신문, 반대신문 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인의 숫자마저 제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정성과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촉구한다. 2월 4일 5차 변론과 2월 6일 6차 변론을 통해서 정복 주사파들의 내란머리 공작과 괴담들이 홍장은이와 곽종건을 내세운 정복 주사파들의 내란머리 공작과 괴담들이 변론 과정에서 탄핵되었다. 호성국 칼럼이었습니다.